오늘은 2022년에 발행된 세계행복보고서를 보고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는 현지 시간 18일 10주년을 맞이하여 10번째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를 공개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고통이 있었지만 또한 사회적 지원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할 것은 한국의 순위일 텐데 한국의 행복지수가 146개국 중 59번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9위인 한국은 GDP나 기대수명 항목에서 수치가 높았지만 다른 항목들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발표보다 한국은 조금 상승한 수치인데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순위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생각의 척도는 곧 각자가 생각하는 현재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한국을 돌아볼 때 적당한 순위이지만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행복지수의 측면에서 볼 때는 미래가 더 비관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지수에 거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들은 북한이라는 위협의 존재, 사회의 극심한 갈등들, 점차 커져가는 빈부 갈등 및 세대 격차, 젠더 문제, 취업 문제, 경직된 교육 문제,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여 부족한 도시 경관과 도시 계획, 도시 미관 등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까 꽤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한 사회 내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 사회 내부의 개인이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별 고민 없이 열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사회 내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제 또한 많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선진국 컴플렉스는 선진국의 말석에 자리 잡은 현재에도 수많은 선진국들의 좋은 점들을 합쳐서 하나의 이상형을 만들어 두고 그것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는데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행복지수가 낮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동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는 대만이 26위로 순위가 제일 높았으며 일본은 54위, 한국은 59위, 중국은 72위 순서였습니다. 올해 1위는 핀란드였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위에서 20위권은 역시 선진국들인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권 그리고 북미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위에서 52위는 한국, 일본을 빼고는 대부분 동유럽, 남미의 선두 국가들,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중동의 산유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러시아 82, 홍콩 81위, 우크라이나 98위 등이 특기할 만합니다. 이 행복보고서의 순위를 산출하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가 매년 발표하는 이 행복보고서는 세계 각 나라 거주민들의 행복을 정량화하여 행복지수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행복에 관한 복지를 평가 및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행복지수는 갤럽 월드투표 설문지를 통해서 행복지수를 산출합니다. 갤럽은 국가당 약 1000명의 거주자를 인터뷰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일반인입니다. 갤럽은 각 응답자에게 그 나라의 모국어의 언어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경제, 시민참여,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 다양성, 교육 및 가족, 웰빙, 환경 및 에너지, 식량 및 주거, 정부 및 정치, 법, 질서 그리고 안전, 건강, 종교와 윤리, 운송, 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외의 각 항목에 대해서는 최고점은 10점이고 최악은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크게 보아 구매력 기준의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관용, 부정부패 이렇게 6가지의 변수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을 고려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사에서는 이 6가지를 바탕으로만 소개하는데 보고서의 표를 보니 6가지의 항목 외에도 세계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디스토피아라고 이름 붙여진 항목입니다. 흔히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며 개인의 인권이 박탈된 전체주의 국가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세계행복지수에서 디스토피아는
각 국가의 최악의 상태의 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는 6가지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수치를 더한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최저의 인생에서 최저의 선택의 자유, 최저의 GDP의 값, 최저의 관대함, 최저의 건강기능 수명, 최저의 부패인식, 최저의 사회적 지원을 모두 더한 값이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인지하고 한국과 세계행복보고서에서 1위를 한 핀란드, 이 두 국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핀란드보다 건강한 기대 수명에서 다소 높고 GDP와 관대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디스토피아, 삶의 선택의 자유, 부패 정도의 인식, 사회의 지원 부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디스토피아 항목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6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최저의 값이 핀란드보다 더 낮습니다. 즉, 각 항목에 대해서 최악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면서 부정부패, 사회의 지원은 이해가 갔지만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한국은 핀란드만큼 충분한 국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었습니다. 딱히 국가보안법 같은 것이나 백신 패스 정책 등 강한 정부 통제 수준과 반비례하는 개인에 대한 존중의 부족이 있지만 한국도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인 제1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 선택의 자유에는 복지, 사회적 지원, 무한 경쟁, 줄 세우기 문화,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것, 눈치 보기 문화, 정치의 문제, 사기 등의 범죄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지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한국은 실패의 냉혹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 지표를 이루는 항목에 사회적 지원이 낮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다고자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더 높은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한국 행복지수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정치를 통해 그리고 또 개개인의 제대로 된 인식과 발전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